네, 고령 임신이란 의학적으로 만 35세 이상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를 고령 임신이라고 합니다. 2013년 20.2%에 비해서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의 반 정도가 앞에 4자, 즉 40대에 처음 내원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는 아이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40이 넘어가면 임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43세가 지나가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난임 여성에서야 당연히 40세가 넘었고 난임이니까 시험관을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난임이 아닌데 40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게 맞는지, 임신율이 조금 더 자연 임신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이 돼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 연구에 의하면 한 40세에서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했을 때 임신율은 약 20%, 적게는 17%를 보고를 하고 있고, 1년을 시도했을 때는 30%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높아서 좀 놀랐는데요. 이건 딱 40세 얘기고요. 42세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6개월 정도 자연 임신 시도했을 때 12%의 임신율, 1년을 시도했을 때 20%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데이터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난임이 아닌 환자에서 자연 임신을 시도했을 때의 임신율입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확률이 40세에서는 22%, 42세에서는 약 12%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자연 임신 확률보다 더 낮은데 시험관을 꼭 해야 되나 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시험관을 하신 분들은 난임이기 때문에 시술을 한 거라고 이제 꼭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열의 얘기인데, 한 43세쯤 오셔가지고 저는 몇 번 정도까지 해볼까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임신율이 40세가 넘어서는 임신율이 낮은 걸 알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끝도 없이 계속할 수는 없고, 건강보험 25번을 다 하는 게 맞는지, 10번을 하는 게 맞는지, 6번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물어보시나 여쭤보면 본인들도 이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제가 인용을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고요. 2017년 정도에 발표해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온전히 우리나라 데이터여서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40세부터 42세까지는 한 8번 정도까지 하면 계속 임신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험관하기 시술. 그런데 43세가 넘어가면 6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임신율의 증가 폭이 매우 적어요. 즉 6개월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플래투를 이룬다고 하나?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한테 몇 번까지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내 난자를 이용하는 거고, 난자 자체가 40세가 넘어가면 임신율이 떨어지는 질 안 좋은 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 생식술의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0세 이후에 난임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임신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얘기를 하면 난자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채취를 하고, 좋은 배아를 5일까지 잘 키운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PGT라는 착상전 유전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가 정상인 배아를 얻고, 그것을 이식하는 게 가장 임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40대 이후에 전략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난자를 10개에서 15개 채취하는 거, 그리고 5일까지 키우는 거, 그리고 PGT를 보내서 착상전 유전 검사를 보내서 정상 배아를 얻는 것, 이 3개가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난자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나는 고령이고 AMH가 낮아요. 저는 저자극을 하는 게 좋아요. 약을 많이 써서 그걸 고자극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걸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난자를 많이 얻으려면 저자극이 좋냐 약을 많이 쓰는 게 좋냐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달에 생리 2, 3일째 내원하셔서 초음파를 보고 동남포 개수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고자극과 저자극은 아직은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난소기능 저하나 고령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때 좋은 난자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한 방법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배란을 막 계속 시도를 바꿔보고 있어요. 즉 이번 달에 안 좋았으면 새로 문헌 찾아보고 그거 한번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좋은 난자가 많이 얻어지는 달이 있고 실제로 그럴 때는 좋은 배아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난소기능 저하고 어차피 많이 안 나올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달 상황에 따라서 고자극도 해보시고 저자극도 해보시고 장기도 해보시고 단기도 해보시고 약도 바꿔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LH라는 호르몬 성분이 섞여 있는 약이 고령의 난자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SH만 쓰는 것과 LH가 섞여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약이 있는 거는 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저는 단독 요법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LH가 섞여 있는 약을 쓰실 거예요? 정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찾아본 바로는요. 그럼 이 LH를 언제부터 추가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LH를 생리 2, 3일째부터 같이 투여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 난자 성숙도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것도 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난자의 최종 성숙 방법이 약을 하나 쓰느냐, 2개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개 쓰는 게 난자의 성숙도, 고령에서 난자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채취를 해서 배아를 키우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또 전략이 항상 나오는데 그럼 저는 3일까지 키워요? 5일까지 키워요? 3일에 넣으실 거예요? 5일에 넣으실 거예요? PGT를 해요? 말아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3일 배양 배아보다는 5일 배양 배아가 훨씬 좋은 배아입니다만 5일 배양 배아가 안 나와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일이 나오면 PGT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5일이 안 나올 것 같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자, 내가 이번 달에 5일까지 키우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3, 4일에서 멈출게요. 이걸 할 때 좋은 키포인트는 배아가 만들어지는 개수가 4개 이상일 때는 5일까지 키워서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게 맞고 배아가 만들어지는 개수, 즉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4개 미만일 때는 5일까지 키웠을 때 중간에 배아가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3일이나 4일에서 멈춰서 이식을 하거나 냉동을 하는 게 배아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난자 개수랑은 좀 다른데 수정란의 개수를 4개를 기준으로 4개보다 많을 때는 5일까지 키워보는 거 괜찮고요. 4개 이하일 때는 5일까지 키웠을 때 배아를 하나도 못 얻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만 키우고 얼려놓거나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몇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의 목적은 이식할 배아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일까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 고집을 하다 보면 이식할 배아를 한 개도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 그러면 1년 내내 채취만 하고 한 번도 이식을 못했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포커싱이 이식입니다. 이제 이식을 1개 할 것이냐 2개 할 것이냐도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5일 배양 배아는 하나 넣으나 2개 넣으나 임신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지금 포커싱인 40대에서는 3일 배양 배아는 2개 정도를 넣고 있고요. 병원 나이로 45세에 만출까지 하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실제로 40세가 넘어도 AMH가 높은 사람에서는 임신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40대 이상에서 임신율을 높이려면